3교시에 이어서 갈 건데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좀 해보시면은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풀었던 두 가지 방법 있죠. 테이블을 분리한 상태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찾아나가는 방법과 조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정답 올라갔고요. 그리고 밑에 문제 하나가 더 나왔어요. 이거 열어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본인 거 가져와서 해주시고 맨 위에 있는 이거 지워주시고 맨 아래에 있는 이거 지워주시고. 자, 이 문제 간단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 없고요. 이건 그냥 같이 하죠. 시간을 드릴까 했는데 그냥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따로 한번 해보세요. A5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 이건 이제 세트로 세 가지를 묶어서 갈 건데 데이터베이스 if A5 이렇게 해주고 create 데이터베이스 A5 해주시고 use A5 이 세 개를 한 번에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였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부서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가할 거예요. 자, 이거는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서 테이블을 만들 건데 홍보부서라는 데이터와 기획부서라는 데이터를 추가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일 때 우리는 이 부서 테이블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요? 테이블을 만들 때 일단 메타데이터 컬럼 부분을 우리가 명시를 해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서 만들 건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는 홍보부서라는 데이터와 기획부서라는 데이터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자, 일단 create table depth라고 하는 depth는 이제 디파트먼트의 약자로 보통 부서를 의미를 많이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컬럼을 만들 건데 일단 홍보부서라는 부서가 필요하고 기획부서라는 부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데이터가. 그럼 우린 이 두 데이터를 컬럼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까요? 사실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보세요 라고 시간을 드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홍보부서라는 컬럼과 기획부서라는 컬럼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홍보부서, 여기가 기획부서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데이터 어떻게 저장할 거예요? 상상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놓고 이제 부서의 아이디와 뭐 부서의 뭐 이름 이런 걸 저장하겠다. 그럼 여기는 뭐 1번일 거고 여기는 홍보겠죠. 여기는 2번이고 여기는 뭐 기획이래요.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된대요. 이거 말 돼요? 애초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던 방식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컬럼을 만들면 이렇게 하나의 행에 두 열로 컬럼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세트잖아요. 근데 우린 데이터 이렇게 세트 아니에요 원래? 이런 방식은 없습니다. DBMS를 다루는데 이런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홍보부서나 기획부서라고 하는 컬럼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서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저장할 컬럼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유 식별값이 될 ID 같은 거. 근데 이제 ID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int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는 어차피 프라이머리 키가 달릴 걸 우리가 지금 이제 예상할 수 있죠? ID. 자, 그러면 unsigned. 음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non-null. 절대로 누락된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PK가 될 거니까. 그리고 auto increment. 자동 증가시키면 좋으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러고 다음 컬럼으로 네임 같은 거. 이 네임은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부서의 이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겠죠.
부서의 이름이 없는 데이터는 없으니까 낱말까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 이름은 중복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만약에 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팀이 있대요. 근데 그 홍보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홍보 1팀, 홍보 2팀은 가능해도 애초에 홍보팀이라는 이름이 겹칠 수가 있나요? 부서가? 없죠. 그러면은 얘는 절대로 중복이 있을 수 없는,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PK는 이미 아이디가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중복만 안 돼. 유니크. 제약 조건은 우리가 필요한 상황일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라는 상황이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했으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더 해주자면 부서의 생성 날짜 정도? 얘는 날짜니까 데이트 타임. 날짜가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생성된 날짜가 없대요. 말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널은 필요가 없다. 낱날. 요 정도로 구성을 해주면 돼요. 사실상은 더 디테일하게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들어갈 때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야, 어떤 데이터를 보관할 거야 라는 걸 봤을 때 테이블을 설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조인을 써야 하는 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굳이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반복 숙달의 개념도 있고요. 그 전에 했던 테이블 분리 상황, 우리 쿼리 우리가 짰나요? 설계 우리가 한 거 아니죠. 테이블 만드는 쿼리부터 인설트하는 쿼리까지 되어 있는 거 가져다가 문제만 풀었어요. 근데 이거는 직접 본인이 설계까지. 실제로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 거고, 여기다가 데이터 두 개를 넣을 겁니다. insert into kept set. 아이디는 자동 증가될 거니까 넣을 필요 없고요. reg date 얘는 now. 그리고 name은 홍보 부서. 근데 이걸 부서를 그냥 빼죠. 홍보라고만 하죠. 그리고 하나 더 해서 기획 또 필요하겠죠. 부서가 두 개니까 두 개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한번 조회까지. 우리가 넣은 데이터 잘 들어갔는지. 만약에 홍보부서, 기획부서라는 컬럼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자 밑에 EMP 테이블을 또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에는 홍길동 사원이라는 애, 홍길순 사원, 임꺽정 사원 3명의 사원이 들어가야 된대요. 자, create 테이블 EMP는 이제 employee의 약자로서 보통 사원이라는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원 번호 ID, 이거는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가져올게요. 이것까지 reg date까지. 사원 테이블에 있는 reg date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입사 1 정도가 되겠죠. 데이터. 자, 그리고 사원 이름 필요하니까 name. 그렇죠. 20. 그리고 사원 이름이 없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낱말. 자, 여기에는 중복을 막는 게 가능할까요? 막으면 돼요? 이건 안 되죠. 왜 안 돼요? 중복을 막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 홍길동이 입사를 했대요. 그 다음에 뭐 내년 한 1년 지나고 또 다른 홍길동이 지원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 이미 홍길동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세상에 억까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니크 같은 거 절대로 넣으면 안 돼요. 사원명,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데프트 네임. 데프트 네임은 왜 필요해요? 지금 이 홍길동이 어떤 부서 사람인지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하는 거예요. 만듭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insert
into emp set 어디지? date. 여기에는 now 넣을 거고, 그리고 name. 여기에는 홍길동, 그리고 depth name. 여기에는 홍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입사 붙여넣기 3개니까 여기는 홍길순씨 홍보고요. 임꺽정씨 기획입니다. 자, 데이터 3개를 추가를 해주고, 잘 추가가 되었는가 확인도 한번 해주고요. 자, 데이터 문제 있나요? 없죠? 사운 테이블도 잘 만들었어요. 자, 지금 이 설계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생각해서 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지금은 제가 같이 했지만 복습하실 때는 내용을 이제 한번 문제를 보고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안 해보고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할 건데,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한 사원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직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홍보부랑 기획부에 이렇게 팀원들이 존재하는데, 이 팀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장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홍보부서 뭔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마케팅 부서로 이름 바꿔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일단 부서 테이블 가서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꿔야 되고, 사원 테이블 가서 얘네가 갖고 있는 뎁트 이름을, 뎁트 네임이라는 컬럼의 데이터를 홍보 부분을 찾아서 마케팅으로 다 바꿔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얘는 바꿨는데, 얘는 마케팅으로 바꿨는데 얘를 바꾸지 않으면 얘네들은 유령 사원 되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부서에서 일한다는 사원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하려면 업데이트 뎁트 set name, 얘를 마케팅으로 바꿔주는데, 왜요? name 홍보, 이름이 홍보인 애들을 찾아서 마케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바뀌었죠? 이제 이 회사에는 홍보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원은 홍보부래요. 이 유령 사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얘네들도 찾아가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emp set 뎁트 name 마케팅, 왜요? 뎁트 name 홍보, 이거 해줘야죠. 그래야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했어요. 근데 사장이 한 이틀 뒤에 갑자기 야, 마케팅 너무 별론 것 같아, 다시 홍보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화가 좀 나겠죠. 이제 이씨, 엊그저께 바꿔놨는데 이걸 또 하래. 귀찮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시키면 해야죠. 합니다. 자, 홍보를 다시 마케팅을 홍보로 이렇게 바꿔요. 네, 세미콜론이 없네요. 바꿔주고 다시 홍보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장이 미쳤나봐요. 또 바꾸래요. 진짜 속으로는 멱살 잡았죠 이거. 근데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근데 이제부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얘가, 이 사장이 언제 또 바꾸라고 할지 모르니까 애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좀 틀어야겠다. 우리가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더니 이름 바뀔 때마다 얘네 이렇게 똑같은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사장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데이터 관리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명령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방식을 쓰냐면 구조를 바꿉니다. emp 테이블에 뎁트 네임, 부서 이름이라고 저장하고 있던 컬럼을 부서 이름이 아닌 부서 번호를 저장할 수 있게끔 바꾸는 거예요. 자, 구조를 바꿀 거니까 얼터 테이블, 내 emp 테이블에 있는
일단 컬럼을 추가할게요. add 컬럼. 그래서 depth no 라는 컬럼을 만들 거고, 얘는 이제 부서 번호가 들어올 거니까 int, 그리고 음수 필요 없으니까 unsigned, 그리고 null까지 넣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부서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은 삭제를 시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EMP 테이블을 조회를 해봤을 때 부서 네임, 이름은 사라졌고 부서 번호라고 하는 컬럼이 들어왔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바꿨으니까 당연히 데이터는 제대로 안 들어가 있죠. 얘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EMP set depth no, 얘를 1로 where id in 1, 2번 사원은 홍보부서니까 바꾸고, 3번 사원은 2번으로 바꿔주고, 이게 마케팅과 홍보,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데이터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번이 홍보고 2번이 기획이라는 거.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사장이 바꾸라고 해도 이름 이제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꿔라, 마케팅을 홍보로 다시 바꿔라, 기획을 뭘로 바꿔라, 이렇게 아무리 명령을 해도 우리는 이제 얘만 찾아가면 돼요. 왜 얘만 찾아가면 돼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이름을 저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홍보가 마케팅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부서 번호 1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테이블 보고서 부서 번호 1번이네? 부서 테이블 가. 1번은 홍보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름을 매번 같이 바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장이 아무리 바꾸라고 변덕을 부려도 이제 별로 안 어려워요. 안 귀찮아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자, 테이블 분리했을 때 그 PK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그냥 쓰면 단순히 꺼내서 볼 때는 편하겠죠. 근데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수정돼야 될 때 계속 번거로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사장님께 드릴 임명록을 생성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EMP 테이블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원에 대한 정보니까 이걸 해서 사장을 줬어요. 사장을 줬더니 이제 뭐라고 해요? 야, 이게 뭐야? 이거 부서 번호입니다. 1번이 뭔데? 홍보야. 2번이 뭔데? 기획이야.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이. 근데 이제 속으로 짜증이 나죠. 사장이 네가 모르면 어떡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사장이 부서 번호가 아니라 부서명을 알고 싶어 한다 라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알죠. select, from, kept. 그럼 사장님 이거 부서 번호 모르실 때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부서 번호 나오거든요. 이거 보고 아시면 돼요. 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혼납니다. 왜 혼나겠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거죠, 이제. 악덕이에요, 악덕.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사장한테 오케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애초에 부서 이름을 같이 결과로 출력시켜서 사장한테 보여주자 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이 내용이 있는 건데, on 없이 부서명을 포함해서 보여달래요. 근데 조건이 on 없이에요. on 없이 우리가 테이블 합쳐서 보여주려고 하면 어떤 결과 생겨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쳐버리는 이상한 데이터가 나와버리겠죠. 자, 이거 한 거예요. 데이터 위에 6개 나왔어요. 홍보가 2개, 부서가 2개, 사원이 3개, 곱하면 6개. 모든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니까 이제 혼난 거죠. 사실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일이겠죠? on 없이 조인한 상태랑 그냥 테이블 나열한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른 조인 룰 on까지 적용을 시켜서 결과를 보여주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on 조건 뭐 떠줘야 돼요? 이거 별명 지어둘게요. 뭐 떠줘야 되죠? depth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와 사원 테이블에 있는
depth no랑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되죠. 그래야 올바른 부서 이름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자, 보여줍니다. 사장한테 줘요. 이러면 이제 홍길동은 홍보부서고 홍길수는 홍보부서고 임꺽정은 기획부서다. 문제없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줬는데 너무 쓸데기 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사장이 야 이거 좀 더 편하게 내가 딱 인지할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게 다시 좀 해서 갖고 와봐. 그래서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속이 끓어오르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정보인데 부서 번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까요? 딱히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부서 생성 날짜는 이것도 딱히 우리는 지금 임명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사원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이런 건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필요해요? 부서 이름 그리고 사원명 그리고 뭐 입사일 정도 보여주면 좋겠네요. 사원 번호도 굳이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 셀렉트는 우리가 적는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부서 이름과 입사일과 사원명 이렇게 보여줄 건데 어떤 순서가 제일 깔끔해요? 입사일, 사원명, 부서명 이 정도가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원 테이블에 있는 입사일 정도 보여줄 거고 여기서 이것까지 입사일 그리고 또 사원 테이블에 있는 네임 보여줄 건데 얘는 사원명 그리고 데프트 테이블에 있는 네임 보여줄 건데 얘는 부서명 이런 식으로 보여주자. 이러면 이제 사장이 빵긋 하는 거죠. 아우 마음에 들어. 이렇게 깔끔하구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이걸 그냥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같이 바로 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본적인 조인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죠.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테이블 3개 합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쉬운 문제예요. 근데 얘는 이제 테이블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 속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복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답은 그냥 열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을 보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나서 정답을 보면 괜찮은데 애초에 정답을 먼저 열어보면요 여러분들 공부 절대 안 돼요. 이거. 머리에 뭔가 알고 있는 게 많은 상태에서 정답을 보면서 공부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워나가시는 분들이 정답을 보며 공부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직접 한번 해보시고 풀어보시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수업 페이지 또 사료 고침 해보시면은 밑에 문제 2개 생겼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작한 문제 아니고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 개념 이런 거 얼추 배웠거든요. 얘네 활용하면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MySQL 문제들 꽤나 많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많이 찾아서 풀어보시면 좋고요.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런 겁니다. 여기 써 있어요. 문법에 대한 구글링은 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내가 조인을 어떻게 써야 되더라? 이러면 조인에 대한 검색은 해도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래머스 문제 딱 들어가 보면은 얘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문제 이름이 있는데 이걸 검색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걸 검색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절대 문제를 직접 검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제시해드린 두 문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조인 활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코딩 테스트 연습 가면은 뭐 언어 골라서 여기에 MySQL 골라주면 많아요. 레벨 1부터 해서 뭐 레벨 4까지 쭉 있어요. 1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돼요. 처음 1 같은 거 푸실 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나름 쉽게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쿼리들을 많이 쓸 거니까. 근데 한 2 정도만 돼도 벌써 조인이랑 막 우리가 배웠던 거 다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들이 발전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링크로 드린 1번 문제, 이거는 제가 같이 한번 풀어 드릴 겁니다. 지금 일단 로그인을 해야 정답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로그인 좀 진행을 하고요. 이게 아마 레벨 2인가 그럴 겁니다. 답이 벌써 나와 있네. 자, 여기에 이제 쿼리를 작성하면 되고,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도서 정보, 저자 정보 테이블이 있대요. 테이블이 2개가 있다는 거죠. 그 테이블에서 그 각각의 테이블들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는 딱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시만 나오고 있어요. 네, 테이블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도서들의 도서 아이디와 저자명 그리고 출판일 리스트를 출력해달래요. 그걸 할 수 있는 셀렉트문을 쓰란 얘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배운 거 근데 하나 정도만 안 배운 게 나을 겁니다. 일단 셀렉트, 이거 소문자로 써도 어차피 인식해주니까 소문자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찾을 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가 뭐라고요? 도서 아이디와 저자명과 출판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두 테이블을 합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여기부터 적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일단 그래서 from, 자, 북 아이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저자명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출판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테이블에서 정보를 한 번에 가져와야 되네요. 그럼 일단 두 개 합쳐야 되겠네요. 근데 이 두 테이블을 합칠 때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합쳐야 될까요? 중복되는 컬럼이 있습니다. author id라고 저자 id가 존재해요. 이 두 개로 엮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book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별명 지을 겁니다. 그 다음에 inner join author asa 이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온절 B에 있는 언더바 id 얘랑 A에 있는 얘랑 둘이 일치를 해야겠죠? 이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여기서 실행도 가능해요.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왜? 아, 여기 없구나. 일단 모든 걸 보겠다라고 하면 합쳐진 결과가 나올 거고, 이 결과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거 B.book id 그리고 저자명이니까 A.name 그리고 출판일이니까 B.published date 이렇게 실행해보면 나오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경제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에요. 카테고리는 어디 있어요? 북 테이블에 있네요. 그러면 조건 하나 더 넣어요. B. 카테고리 얘가 경제이네. 그럼 결과가 이렇게 줄어들겠네요. 근데 결과는 출판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달라 라고 하고 있네요. 출판일 기준 오름차순이란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빨리 나온 애가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출판일이 연도가 다른데 2020년과 2021년 두 개가 있어요. 누가 위에 있는 게 출판일 기준으로 오름차순한 거예요? 옛날 게 위에 있는 게 맞겠죠. 날짜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래 오름차순이라는 건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가는 건데, 날짜 기준이면 전에서 현재로 오는 거예요. 오더 바이. 사실 지금 오더 바이를 딱히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정렬이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아이디가 아다리가 맞아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 기준으로 ASC, 이게 오름차순이니까. 근데 이 ASC는 생략이 가능하죠. 이건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만 써도 어차피 얘가 해줄 거니까. 근데 생략 안 할게요. 지금 그냥 명확하게 명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실행 결과 잘 나오죠? 문제 없어요. 자,
이대로 제출하면 틀려요. 이게 왜 틀리냐면 자,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예시를 가지고서 이 해당 쿼리가 실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랑 이 예시 데이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시가 이렇다면 이렇게 나와야 돼 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얘 지금 연, 월, 일만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 거 데이터는 어디까지 나와요? 10분초까지 나와요. 그럼 이거를 10분초가 안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해봤던 거 서브 STR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써도 돼요. 근데 그걸 정답으로 인식을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정답이라고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딱 명확히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정답이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서브 STR 같은 걸로 한번 해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대상 문자가 되겠죠? 어디서부터예요? 첫 번째부터 몇 개? 1, 2, 3, 4, 5, 6, 7, 8, 9, 10, 10개 나오죠? 문제 없죠? 똑같잖아요. 이제 연월일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제출했는데 정답이라고 인정을 해주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만약에 이걸 정답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건 확실히 맞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다른 방법 찾아보면 되는데, 자, 이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자, 우리도 지금 연월일 10분초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한테 이런 거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글자를 잘라내지 않아도 그 양식으로 바꾸는 함수들도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함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얘를 가지고 해도 지금 됐죠? 문제 없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안 먹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안 해줘요. 이런 게 간혹 있어요.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선 되는데 실제로 있는 거고 되는 건데 여기서 인증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버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내가 아는 걸로 했는데 안 된다, 정답 처리가 안 된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보고 진짜 문제가 없는데 안 된다, 그럼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다른 방법 찾으면 됩니다. 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대상 문자를 넣어주고요, 대상 날짜 넣어주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양식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아마 이걸 겁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고 여기 들어가는 이런 양식들, 이 함수 검색해보면 쓸 수 있는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법을 검색해봐도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이런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쳐보면 돼요. MySQL 연월일 10분초 데이터를 연월일로 이런 식으로만 검색해도 나와요. 데이트 폼에 나오잖아요. 그냥 이런 거 찾아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 검색을 해야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문제 검색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서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이 2번 문제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1번, 2번 둘 다 풀어보시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힌트 하나만 드리면 얘는 문제가 지금 상황 보지도 않았어요. 문제만 보는데 상품 코드 별 매출액 합계래요. 뭐뭐 별 합계, 이거 집계함수 써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룹 바이도 와야겠죠. 상황을 봐서 그룹 바이와 조인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도 풀어보시고 2번도 풀어보시고 오늘 했던 이런 문제들도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면서 조인까지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이 개념들 잘 기억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주말이죠. 주말 동안에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마스터하고 오지 않으시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숙달하고 오지 않으시면 남은 이틀간의 수업이 상당히 괴로우실 거예요.
기본적인 이제 이런 베이스 오브 베이스니까 잘 공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